자, 지난주 시원한 상승세를 보이는가 싶었던 시장이 또다시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양대 시장 모두 상승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불안한 요인들이 많은데요. 또한 살펴볼 것이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변동성도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종합적인 분위기와 함께 환율 움직임 짚어볼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외생 변수의 움직임이 가장 많이 그리고 그 변동성이 가장 크게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생 변수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첫 번째가 환율 부분일 것이고 두 번째가 국제 유가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지난 2010년, 12년 굳이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일간 평균 변동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4원에서 5원 내외 움직여 줬다라면 지금 현재의 일간 평균 변동폭은 한 8원 정도까지 확대 양상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 얼마 전 8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간 변동폭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 변동폭이 7.6원까지 확대되었다라는, 그리고 지난 2분기 8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만큼 시장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변동성만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부분들. 그만큼 시장 내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만들어 가기가 그만큼 용이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결국은 주변 변수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국제 유가 어제도 3%가 넘는 급락 상황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물론 최근 50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까지 그 국제 유가의 상승 양상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내 다시금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면서 이틀 연속, 3일 연속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국제 유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9월달 오펙 회의에 대한 기대감,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결국은 산유량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에 대한 평가 내지는 전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오페크 회의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점차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투자 심리의 변동성 확대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FOMC 회의, 그리고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FOMC 회의. 결국은 9월 26일 잭슨홀 연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흔히들 옐런 의장의 연설, 그리고 옐런 의장과의 어떤 그 시장과의 소통,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9월 11일, 12일에 열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선거 직후 11월 8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올해는 또 한 차례는 한 번은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12월까지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결국은 FOMC 회의 올해 3차례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9월, 11월, 12월. 대부분의 평론가들, 대부분의 전망가들, 대부분의 전략가들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민주당과 공화당 이 사이에서 사실상 서로 간에 쌍벽을 이루는 그런 상황들, 박빙의 어떤 그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대통령 선거의 양상 속에서 대통령 선거 직후 아니면 이후 전국의 전반적인 불안정한 상황,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9월달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상당 부분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 아울러서 대통령 선거 직후 11월 FOMC 회의에서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 그렇다면 12월 달에 오히려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금 점차 시장과의 소통의 어떤 그 간극을 지금 좁혀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지난 주말부터 연준 의원들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 명의 연준 의원들이 지난 주말부터 지속적인 매파성 발언을 시장 내에
내놓으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다소간 위축시키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었고요. 이 부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는 물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자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이 다소간 좀 둔화되는, 어제 같은 경우도 순매도로 좀 돌아서는 그런, 물론 소폭이긴 합니다만은 순매도 양상이 나타났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것, 주변 변수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여기에 이제 그 환율의 중요성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환율 결국은 원화의 절상이냐 아니면 원화의 절하냐. 결국 지금 현재의 방향성은 일단 급격하게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쪽으로, 인상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기에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원화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1070원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원화의 초강세 국면을 전망을 했었던 환율 시장. 하지만 어제 그리고 오늘 1125원대까지 상당히 이틀, 3일 만에 50원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변동성. 오히려 방향성은 안정적이지만 변동성이 없는 그런 시장이 오히려 우리들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 부분 유리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생각을 하기가 쉬울 텐데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눈 가리고 지금 현재 구름 속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기에, 그렇기에 다소간의 관망 양상이 점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 관망 양상은 다소간 잭슨홀 연설 26일 새벽 2시, 3시 그 정도까지는 일단 지금 현재 관망 양상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가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전반적인 중론일 것이다 라는 것, 우리 시청자들은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시장 내에서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 소위 말하는 시장의 대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삼성전자만 소위 말해서 독야청청 하고 있느냐. 결국은 저는 삼성전자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IT 업종이라는 어떤 특이적인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반 화학이나 철강이나 전반적인 상황들, 제품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 그만큼 IT 업종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좀 덜하다라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이 대부분일 것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원화의 변동성, 환율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경기 민감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별 차별화가 그다지 크지 않은 시장 속에서 가격 경쟁력의 둔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 내에 점차 인식되어 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꾸로 IT 업종 같은 경우 유일하게 어찌 보면 기술 경쟁력, 제품 경쟁력, 그리고 얼마만큼 기술력이 앞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선점을 얼마만큼 마켓쉐어를 가지고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경쟁력, 그들의 어떤 그 영업이익률이랄지 실적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오히려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외생 변수에 의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업종이 결국은 IT 업종일 것이고, 그 IT 업종의 대장주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편안한 관점에서 오히려 관심의 중앙부로 대두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